나도 죽고 너도 죽고잖아. 한 그놈의 분위기입니다. 그놈의 그렇죠. 분위기. 너무 과하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뭐 그냥 다 귀찮은 거예요. 그냥 막 귀찮아 그냥 음주 측면에서 봐서는 안 좋아. 안 좋다. 술 얘기를 안 할 수 없어요. 네. 우리 중년들. 저도 뭐 보기보다 많이 안 먹습니다. 제가 같이 술을 많이 먹었는데 술을 예. 좋아하십니다. 적게 저도. 드신 데서 제가 깜짝 놀랐네요. 예. 자,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즐기는 습관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즐긴다는 표현은 진짜 가볍게 한두 잔을 즐기고 그 분위기를 즐기는 건 저는 음주에서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의 음주의 문화는 그게 아니라 나도 죽고 너도 죽고잖아. 우리 한 그놈의 분위기입니다. 그놈의 그렇죠. 분위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 나는 술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분위기 나서 술 먹는 거죠. 술이 먹던데요. 그것도 다 핑계인데 핑계 예, 예. 그죠. 그죠? 그러니까 즐긴다는 표현은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본인이 한 잔을 드시는 분은 한 잔 정도만 드시고요. 두 잔 주면 두 잔을 드시되 그걸 권하지 않고 우리가 원샷이라는 표현 하잖아요. 예. 원샷이 진짜 원하는 만큼 샷하는 게 좀 정착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요즘 많이 좋아졌어요. 술 안 드시는 분은 술을 억지로 권하지 않는 문화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분들을 조금 강조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사실 지금 이 채널을 보고 계시는 중년분들이 우리 표현을 권하는 분들이 예. 자리에 계시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조금 생각을 바꿔서 억지로는 권하지 마시고 분위기만 즐기는 쪽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중년에 혼자 술 드시는 뭐 집이든 뭐 아니면은 뭐 그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뭐 그냥 다 귀찮은 거예요. 그냥 막 귀찮아 그냥 뭐 요즘 뭐 유튜브 보면서 또 오세라 채널 보면서 혼자 술 먹 이거 안 좋을 것 같은데 혼자 술 먹는 게 그건 안 좋죠, 그죠?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술 먹는 것이 사실 알코올 중독의 그 우리 진단 기준 중에 또 하나예요. 우리나라의 술 문화가 혼자 술을 먹는 문화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식이냐면 많이 먹고 아니에요. 며칠 쉬었어요. 오히려 건강적인 측면에서는 이게 더 낫다라는 지론도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술을 매일 먹는 유럽이 더 문제가 된다. 우리는 매일 먹는 문화가 아니고 한 번 먹고 며칠 쉬고 혼자 먹게 되면 혼자서 늘 즐기게 된다는 거죠. 자기 잔으로 소주는 소주잔, 맥주잔으로 네. 석 잔 이상을 위험 음주라고 하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석 잔 이상 먹잖아요. 500cc면 석 잔 되니까 그죠? 석 잔 정도 먹으면 위험 음주를 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그 정도는 먹죠. 혼자서 500cc 하나로가 아니라 더 드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예. 그래서 혼자서 술 먹는 습관은 일단은 음주 측면에서 봐서는 안 좋은 안 거예요. 좋다. 중년의 건강 뭐 이런 먹는 얘기하면 이 뱃살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뱃살 이 만병의 권은 진짜 다이어트 쉽지 않고요, 그죠? 진짜 이게 뺄 수도 없는 것 같아요. 네. 그 포기는 아닌데 어쨌든 뭐 너무 힘들고 그럼 뱃살 이거 어떻게 하죠? 일단 뱃살부터 얘기하면 뱃살을 빼는 운동법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뭐 대표적인 윗몸 일으키기, 윗몸 일으키기. 복근 운동. 뱃살을 못 뺍니다. 뱃살이 아니라 배를 단단하게 만들어주죠. 그러니까 복근 운동은 배에 있는 근육의 운동이지 앞에 나와 있는 뱃살을 줄여주는 운동이 아니에요. 뱃살은 안 빠진다. 뱃살은 못 안 뺀다. 빠집니다. 복근은 단련되죠. 뱃살은 살 중에서 가장 늦게 빠지는 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예. 그 정도는 압니다, 저도. 예. 그 정도는 알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체중을 관리하게 되면 뱃살은 어느 맨 순간에 마지막에. 빠지게 되는데 네. 우리가 뱃살을 빼는 특수한 운동을 한다고 해서 뱃살만 빠지는 빠지지는 않는다. 것은 아니다. 그럼 저 어떻게 하죠? 지금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요? 마지막에 빠지는 살이니까 지금부터 마지막까지 하시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제 음식 관련해서 그럼 중년들에게 우리가 꼭 반드시 먹어야 된다. 물론 뭐 골고루 먹는 게 좋습니다만은 꼭 챙겨 먹어야 할 음식을 한두 개. 우리가 중년이 꼭 먹어야 될 건강을 위해서. 예. 저는 이제 거꾸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가 밥과 예. 면을 너무 좋아해요. 중년들이. 밥, 면을 뭐 어렵게 말하면 탄수화물 식사인데요. 우리가 그렇게 자라왔잖아. 밥과 면이 먹어야만 우리가 좀 밥을 먹은 듯한 포만감이 뿌듯하잖아요. 생기고 밥심으로 일한다. 그렇죠. 한국 사람들 밥심으로 일한다 이런 얘기. 그런데 우리나라 시기의 가장 큰 문제는 너무 많은 열량을 탄수화물로 채우는 겁니다. 왜냐하면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써지고 남은 것은 지방으로 바뀝니다. 이 탄수화물이 근육을 만들지는 못하거든요. 그리고 거꾸로 단백질은 상대적으로 너무 적게 드세요. 특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젓갈, 김치, 밥, 국 뭐 이렇게 먹는 분이 대부분이에요. 여기 어디에 단백질이 있습니까? 그래서 의도적으로 단백질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두부, 뭐 순두부를 드시든 아니면 단단한 두부를 드시든 찌개에 두부를 넣어 드시든 두부 그리고 계란. 두부와 계란. 예. 쉽게 우리가 단백질 섭취할 방법이니까 또 뭐 드시고 싶으면 생선이나 고기를 자주 드시라. 이것도 우리 중년분들이 아주 궁금해하시는 거예요. 비타민하고 영양제 이런 거
많이 드시잖아요, 그죠? 저도 지금 하루에 한 10개 먹더라고요. 오, 예. 진짜 저도 영양제를 지금 이래 먹지만 젊을 때는 쳐다보도 안 했거든요. 실제 이게 도움이 되겠죠. 도움이 되니까 뭐 판매하는 거고 또 우리가 돈 들여가지고 사면 비타민 영양제 도움이 된다. 우리가 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린 사람이 히포크라테스지 않습니까? 선서, 예. 선서. 히포크라테스가 했던 말이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의사도 고칠 수 없다. 라는 이야기를 뭐 오랜 고대 이야기지만 저는 그 말을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단백질이 어떤 역할을 하고 예. 탄수화물이 어떤 역할을 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안 먹게 되면 근육이 빠지고 뭐 등등등을 이야기한 것처럼 결국 이 영양이라는 것이 부족한 부분은 보충되는 것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약으로 쓰는 것과 우리가 영양제는 구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약하고 영양제 틀린 거죠. 예. 우리가 약과 영양제를 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걸 먹으면 좋아진다. 그렇죠. 아닙니다. 약이라는 것은 약은- 특별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개발된 특수한 부분이고요. 영양제는 약처럼 단기간에 효과를 만들어내는 목적으로 먹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칼슘이 뼈에 좋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칼슘이 뼈에 좋으려면 1, 2주 먹어서 효과가 있지 않습니다. 장기간을 먹어야 서서히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양제가 효과가 있으려면 꽤 오랜 기간 먹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여러 대학에서 연구가 많았어요. 뭐 하버드 보건대학원에서 종합비타민제 11년 먹었더니 뭐 암발생이 8% 줄었다. 또 어떤 특수한 비타민 D를 한 7년 먹었더니 한 12% 줄더라. 이런 게 보고가 있는데 문제는 이걸 너무 크게 생각해서 마치 이걸로 치료된다, 이거 먹으면 안 걸린다라고 하는 게 문제죠. 도움은 된다는 것은 정설인데 이 도움은 되는 걸 너무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영양제 화학적 공정을 해서 일하는 거 아닌가요? 합성 비타민, 뭐 천연 비타민 이렇게 다른 건가요? 예. 그러면? 우리가 천연 비타민이라고 있어요. 예. 실제로 비타민 C 같은 경우도 아세로라는 레몬에서 추출을 해서 그걸 알에 넣는 거죠. 그렇게 넣으면 비타민 C 그 농도로 따졌을 때는 굉장히 낮아요. 가격은 비싸고. 실제로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천연과 우리가 화학적으로 만든 비타민, 화학적으로 만든 게 딴 데서 만드는 게 아니라 옥수수나 감자의 전분을 발효시키면서 비타민 C를 만드는 겁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진짜 뭐 화학 제품으로 만든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효과적인 비교를 했더니 결국은 크게 효과가 없는데 사실은 천연 비타민제가 아니라 일상적인 식이로 먹는 게 제일 좋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식이로 그렇게 먹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그런 개념이 있거든요. RDA 그러니까 권장되는 섭취량입니다. 권장 섭취량. ODI 이거는 최적 섭취량. 이게 뭐가 다르냐면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최소한 요 정도를 먹어야 된다. 이해가 되시죠? 옛날에는 정말로 뭐 오랜 기간 항해를 한다든지 할 때는 야채가 없고 과일이 없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럴 때 과일을 먹어주셨던 선장들은 병에 안 걸리고 먹지 못했던 선원들이 병에 걸리고 이런 차이들을 발견해서 비타민이라는 존재를 알게 됐고요. 그러고 난 뒤에 이렇게 다양하게 먹으니까 예방이 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병에 걸리지 않게 하는 것을 권장 섭취량, 그 정도는 먹어야 된다. 근데 이것도 훨씬 더 많은 양이 뭐냐면 최적 섭취량이라고 이 정도 먹는 게 좋겠다라는 섭취량이 있어요. 이 차이가 꽤 커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는 영양을 전공을 하신 분들은 최적 섭취량 정도로 먹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권장이 아니고 권장은 너무 낮은다.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광고에 녹음을 할 때는 권장 섭취량 기준 얼마라고 돼 있기 때문에 옛날에 그 환타 같은 거 한 병 먹으면 권장 섭취 비타민 C를 먹을 수 있다. 아주 작은 걸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요즘에는 훨씬 더 많은 양을 먹는 걸 권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것도 또 너무 과하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오버하면 안 된다. 오늘 그야말로 우리 핵심 키워드는 오버하지 말자. 이건 너무 과하면 안 된다. 또 그냥 갑자기 궁금해서 그런데 아내가 갑자기 건강기능식품 사주는 거는 좀 조심해야 되는 겁니까? 그거는 관계를 잘 서로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